네, 대선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5구 장미 대선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철우 메르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주말 행보도 바빠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또 예. 후보별로 이 표심 공략 포인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후보는 이제 자기 지지층 결집시켜야 되겠죠. 예. 적폐청산 계속 강조하면서. 근데 그걸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도 보수층 표, 특히 이제 안희정 후보에게 갔다가 안철수 후보에게 간 표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약간 이제 그 안보 문제라든가 또 생활 공약 이런 걸 통해서 흔히 말하는 우클릭을 예. 좀 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이제 문재인 후보 싫어하는 이쪽 반문을 총 결집시키는 게 관건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제 한국당, 바른정당하고 이게 표를 한때 묶어낼 수 있느냐 그게 문제고 유승민 후보 또 홍준표 후보는 이 구도를 이제 흔들어야죠. 양강구도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를 이제 흔들고 본인이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대항마다 이걸 부각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러려면은 또 본인들이 국정 운영을 잘할 그런 이제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또 제대로 부각을 시켜야 되고 심상정 후보는 그냥 쭉 그대로 마이웨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개괄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갤럽 여론조사 보면 문재인 40%, 안철수 37%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양강 구도가 더 굳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 당일까지 이제 양강 구도로 갈 겁니다. 그리고 예. 특별하게 이 지금 완전히 박빙이잖아요. 지금 40%대 37%라면은 이미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그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지루한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지금 네. 조혜진 의원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결집력이 있는 그런 표라고 우리가 개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좀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결집력 대 확장성의 대결 구도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거는 그 4월 첫째 주 각 당의 경선이 끝날 즈음에 급상승했잖아요. 그것은 아무튼 보수층의 표심이 유입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수층의 유입이라는 것은 어쨌든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나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 이 지지자들의 이 표의 결집도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지지자들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마지막까지 가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아무래도 좀 낮으니까 젊은 층이 지금 안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 쪽의 지지가 월등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젊은 층 유권자들을 어떻게 또 투표장으로 가게 할 거냐. 이것도 문재인 후보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 세대별 투표율이 극명하게 세대별 지지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어떻게 자신들의 지지층을 투표장에 가게 만드냐. 이것이 가장 결정적 변수일 것 같고 지금 아까 뭐 북한 보도를 아까 앞서 하시는데 북한 관련 변수도 역시 변수는 변수일 것 같아요. 한반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 진영으로서는 상당히 갈 길이 바쁜 입장인데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내세울까요? 보수 진영은 지금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쏠림 현상이 좀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쏠림 현상이 일시적인지 지속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변수입니다. 지금 당장 아까 최창렬 교수 말씀하셨듯이 이 북풍 문제가 급 이슈로 떠오를 상황인데 이 북한 문제 위기 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23대 30으로 안철수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더 문제 해결 적격자가 아니냐. 전통적인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유지했던 이 이슈에서 어떻게 안 후보와 홍 후보가 보이는가에 따라서 전체 지도도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4.11 재보선 결과를 통해서 샤이 보수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샤이 보수라는 게 이제 보수층인데 얼른 그걸 드러내지 않는 네. 탄핵 이후에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게 대개 한 5%, 7%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찍은 그 투표율이
51.6%였는데 여론조사에 보면은 박근혜 찍겠다고 대답하는 게 45% 정도거든요. 네. 그 대답 안 하는 5에서 7%가 이제 사이샤이 보수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번 그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당 우세 지역에서 또 그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런 분들의 투표율은 좀 더 적극적이었죠. 좀 더 적극적이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한국당이 이제 선전한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이 지지층이 또 대선에 가서는 또 한국당으로 안 가고 안철수 쪽에 가 있는 게 그게 이제 좀 한국당이나 또 바른정당 이런 보수 정당에서는 고민이죠. 그걸 갖다가 이쪽으로 끌고 오는 게 관건인데 지금까지는 쉽지 않아 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양강 구도가 쭉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역대 대선마다 이제 후보 등록일 무렵에 나온 여론조사가 끝까지 이어진다 이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번 안철수가 역전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13대 대선부터 지난 18대 대선까지 경향이 아니라 완전하게 일치했어요. 예. 그 이제 후보 등록일 전후로 해서 나왔던 여론조사의 순위가 예. 그대로 연결됐고 지난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그 마지막 주에 했던 거 그게 3% 차이였거든요. 예. 그게 그대로 이제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지금 말씀처럼 그대로 지금 이제 갤럽 조사가 4월 둘째 주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0%대 37%포인트. 예. 이게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죠. 그게 뭐 지금까지 그랬다 해서 이번 대선에도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고령층, 나이 드신 분들 그 나이 드신 유권자들과 보수 지지층, 이 유권자들의 표를 어떻게 잘 결집을 시켜서 반문재인의 성향으로 안철수를 찍는 이런 지지 성향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죠. 그게 안철수 후보에게 당면한 아주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문재인이라는 이 지지 성향이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거는 막상 투표장에 갈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래서 이걸 이제 자신이 안에 대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로 바꾸는 것이 이제 전략의 주요한 점이 될 것이고 예. 문 후보는 아무래도 확장성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확장성을 어떻게든 중도층으로 이 결집된 표는 분명히 있으니까 표의 충성도가 높고 결집력이 있는 표는 분명히 있으니까 고정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냐 결국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대별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호남 민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남 표심이 지금 안 후보와 문 후보에 대해서는 거의 대등한 것 같아요. 지난 갤럽 조사 4월 둘째 주는 문 후보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 전주도 그랬고. 근데 전주에 비해서 바로 엊그저께 나온 건 좀 이 호남에서 안 후보가 더 추격을 했거든요. 문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예. 이런 것들도 마지막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렇게 문재인 또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설전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적폐를 둘러싸고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좀 무엇을 얻기 위한 건지.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그 광장의 요구에서 시작되었죠. 최순실 사태의 여진이 사실 지금은 또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적폐라는 프레임은 상대에 대한 진정성, 하고자 하는 것을 훼손하고 손쉽게 부정적인 딱지를 붙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네거티브 선거 방법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선거란 것이 나를 찍어달라. 처음에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나를 찍어달라, 우리를 찍어달라는 말로 가야 될 텐데 적폐라는 말이 단기간에 낙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보면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가족에 대한 검증 공방도 좀 가열되는 양상인데 이 예.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향후 대선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변수가 될 수 있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지금 박빙 구도거든요. 격차가 예. 별로 없는 구도인데 25일 남은 기간 동안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TV 토론이 있고 그다음 네거티브 예. 향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단일화 문제 이게 있는데 네거티브 이거는 검증 문제 또는 네거티브 공방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는 문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지지층은 똘똘 뭉쳐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안해요. 그래서 더 외연을 확대 지지자를 더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런 검증 과정에서 상처를 입으면은 더 끌어모으는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지층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호남의 반문재인 표도 안철수한테 가 있고 또 영남의 보수층이지만 또 반문재인 표도 가 있는데 이 두 표끼리는 서로 이렇게 그 동질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 두 개를 한쪽에는 얼음, 한쪽에는 숯을 갖다가 한 유리그릇에 담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검증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처를 입으면은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느슨해져 버리면
예를 들면 호남에서 약간 느슨해져 버리면은 보수층도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수층이 붙어준 이유는 안철수가 호남표를 가져오니까 우리까지 붙어주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겠네 싶었는데 호남표가 빠지면 거기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히 이 문제가 가족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이게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민심을 많이 흔들어 놓기도 했었고 네. 예. 그 본인의 후보들의 그런 수신 제가 문제도 있고 또 잘못하면 권력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후보들이 저런 데 나와서는 좋은 이야기 하지만 실제 속마음을 그 국민들이 알고 싶은데 속마음, 민낯, 속사를 가감없이 볼 수 있는 게 가족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 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이게 나중에 지지율에 또는 양강 구도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 대선 정말 재밌는 게 TK와 호남 그 지역 구도가 깨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향후 민심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끝으로 좀. 호남 민심이 지금 이제 거의 반반인데 예. 지난 총선에서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냈잖아요. 의석수는. 근데 그때도요. 이 정당 득표율은 거의 비슷했어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는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건데 네거티브라든지 그밖에 다른 변수에 의해서 특정 후보가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호남 편은 완전히 갈릴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는데 역시 네. 호남에서도 나이 든 세대는 아무래도 안 후보 쪽의 지지가 많은 거고 지금 많고요. 젊은 세대는 이 문 후보 지지가 많기 때문에 같은 호남에서도 이 세대별로 표심이 갈릴 것 같아요. 그 대신 어쨌든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그런 경향은 나타나지 않지 않겠는가 호남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철호 메르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